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이 선거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첫 번째 설마요. 불과 닷새 만에 경찰이 후보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중간 수사 발표한 것이 두 번째 설마요.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서 수사과장이 돌연 다른 경찰서로 전보됨이 세 번째 설마요. 경찰 윗선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네 번째 설마요. 경찰이 국장원, 직원 등 세 사람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다섯 번째 설마요. 전 국정원장 사법 처리를 놓고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가 2주간이나 갈등을 빚은 것이 여섯 번째 설마요. 정보기관에 선거 개입이라면서 불구속 기소에 멈춘 것이 일곱 번째 설마요. 뒤이어 국정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여덟 번째 설마요. 국정원 수사 지휘하던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것이 아홉 번째 설마요. 법무장관이 느닷없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 열 번째 설마요. 국정원 수사팀이 팀장이 수사 도중 전격 배제된 것이 11번째 설마요.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들 앞에서 수사 외압 놓고 언쟁을 벌인 것이 12번째 설마요. 국정원 직원의 개인 변호사비를 국정원이 대준 사실이 드러남이 13번째 설마요. 선거 개입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121만 건이 쏟아져 나온 것이 14번째 설마요. 전임 총장 의혹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것이 15번째 설마이니 이 모두를 어찌 우연이라 하리요. 이 사항은 제2대 4대 국회의원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제정을 주도한 효당 엄상섭의 이승만 정권의 서민호 의원 사건 처리 1955년 당시래요. 를 비판한 서민호 사건과 설마라는 글, 그 글을 패러디한 글인데요. 이 글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권석천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설마 이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썼을까 하는 것이 16번째 설마네요.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0,000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시그널 할 때, 오프닝 멘트 할 때 손병휘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걸 안 했네요. 네, 그걸 안 했어요. 네. 오늘 하도 황당한 기사를 봐갖고 그랬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가끔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그분이 김진 씨, 그분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맞죠? 네, 그러면 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스펙트럼이 다양한 건가? 아니면 가끔은 이런 돌출 행동을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념이라든가 정치 성향의 스펙트럼을 따진다고 한다면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새누리당은 다 거기서 거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극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들 애국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뭐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극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소위 소장파, 개혁파라고 하는 그런 분들 다 어디 계시나 지금. 한때 이름이 명멸했었던 보자 누구죠? 남경필, 고진화 뭐 이런 분들 지금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 빼놓고는 극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민주당 같은 들 보면은 상당히 진보적인 사실은 그 민주당도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수당 아닙니까? 예. 보수적인 정치 세력인데 우리나라가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또 이념 대립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무력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뭐 개혁 또는 진보란 이름까지 얻습니다만 민주당은 엄밀히 보면 거기도 보수당이죠. 우파죠, 우파. 하지만 거기도 보면은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또는 매우 우파가 계시죠. 예.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예, 요즘에 많이 인구에 효자되고 있는 부산의 삼선 조경태 의원이라고 하시겠죠. 이분이 그야말로 이념 성향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 있는 건지 친노 세력, 소위 신노 세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인지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소외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보통 정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내뱉은 말만 보면은 가끔은 이게 감정의 배설인지 아니면 자기 이념 성향을 확실하게 표출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얘기하는 걸로만 들으면은 이분의 성향은 매우 오른쪽에 계시다. 예.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이분이 새누리당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는 이런 거죠. 이런 스펙트럼 말이죠. 스펙트럼은 확실히 새누리당보다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품고 가는 것이 당이고요. 그렇죠? 당이라는 건 뭡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그 당에서 축출되거나 당에서 나가지 않는 한 그런 목소리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리고는 다른 당과 싸워야 되겠죠. 예, 싸운다는 것은 바로 정권을 획득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념이라든가 또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 도저히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당이 여러 개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의 극복 대상이 있을 때는 결정적일 때는 연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연정이죠, 연정. 유럽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등등등. 그러나 미국은 양당제가 굳건히 서 있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양당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일 때는 분명히 1대1의 구도로 가기 십상이니까요. 말 나온 김에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조합원 일반들 또는 국민 일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나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런 눈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그래도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최고위원들은 뭐겠습니까? 당내 다양한 의견을 대표해서 모으는 사람들, 그래서 모아서 협의를 해서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당원이라든가 다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에 가고는 의견을 전달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렇게 장 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너 한나라 새누리당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동료 의원이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분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르겠죠. 조경태 의원 자신이 그야말로 민주당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지역에 기반해 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새누리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그것이 삼선이나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자신의 이야기처럼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자신처럼 광주에서 삼선 의원이 됐으면 벌써 거기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을 텐데 여기서는 아직도 찬밥이다. 뭐 이런 심정을 갖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얘기하다 보니까 양비론 비슷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당이라는 것은 그 품에 안고 가는. 네.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야권에서도 그 보수도 당이라고 얘기하는 우파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그리고
가장 좌측에 있다고 한다고 하는 뭐 노동당이나 사회당을 지금 지향하는 이런 분들이 결정적일 때는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렇죠? 안타깝지만. 사실 모두가 1대1이 아니라 다 똑같은 글러브를 끼고 똑같은 링에서 싸우는 걸 보고 싶지만 아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매우 기울어진 저울에 있으니까. 한쪽에 가산점이 많이 있는 그런 저울 한쪽에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 있고 반대쪽에는 가산점이 없는 그리고 자잘한 그런 여러 덩어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중앙일보에 참 권석천 논설위원회 이런 얘기를 읽으니까 하긴 뭐 굳이 정치 성향을 대지 않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설마 그렇겠냐고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듣는데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언론사가, 그 언론 집단이,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증명해 줄 따름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아이고 시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흥분해서 손병희의 나는 가지 않아도 이 얘기도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국민 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 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잘 들으셨죠? 완전한 전자, 완전한 전자, 완전한 고을이란 뜻을 가진 전주에서 펼쳐지는 조합원 한마당.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겠다는 그런 기대도 역시 숭배스럽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체계바라님 어제 다녀오셨어요? 맞아요. 노정열 씨가 어제 사회 봤죠? 제1회 리영희상 시상식. 리영희 선생. 이번이 뭐 2주기 되고 있습니다. 2주기가 아니구나. 하여튼 뭐 김근태 의장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고 있고요. 예. 리영희 선생 돌아가신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지상 씨 노래도 듣고 노정열 씨도 만나고 세상은 아직 의인들이 있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힐링하고 왔다고요. 권은희 과장님 끝까지 경찰한다고 합니다. 네. 손뼉 한번 칠까요? 네. 네. 시대의 스승이셨죠? 70년대 말에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책을 또는 10억인인가요 그때? 8억인인가 하여튼 지금은 그때 당시 중국 인구를 빗대갖고 인과의 대화 이렇게 그런 책도 내고 그러면서 리영희 선생은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약을 했죠. 한국전쟁 때 미군 통역 겸 하면서 그런 고급 정보에 다가갈 수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 문익환 목사님과도 만나게 된 거죠. 문익환 목사님도 한국전쟁 때 통역관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메가더 사령부에서. 그 당시 참 고급 두뇌들이었던 겁니다. 고급 인력들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고도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할 그런 정보를 얻은 걸로 근거로 해서 그런 명저들을 남겼죠. 그래서 무지를 일깨우는, 그러니까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무지를 뜻하잖아요.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보통 사람들은 성서를 읽지 못했대요. 왜? 성서를 모두 옛날에 로마어인 라틴어로만 해놓고 번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그렇게 라틴어로 된 성서를 올려다만 놓고서는 그리고는 자기들만 읽은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각 민족의 언어로 성서가 널리 번역이 되고 읽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으면서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또 보도도 통제가 되니까 밖의 얘기를 모르죠. 이영희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을 갈무리해서 책으로 내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 1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권은희 수사과장이 선정이 된 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학자가 아닌 경찰이 맞죠. 경찰이. 다그 신사님, 내부 토론 이해나되지 외부 스피커로 크게 외치는 꼴이란 그야말로 꼴통스럽네요. 정청래 의원의 트윗 질타가 후련하게 해주더군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작심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로 가라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다 이런 것이죠. 심하게 보면은 조경태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가는 그런 수순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각 당에서 그 당론과는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줄기차게 몇 번 얘기하다가 다른 당으로 옮기는. 사실 지금 김영춘, 김부겸 등등 독수리 오용제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전에 김미경 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아예 정치적인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서 그 다음에 유불리를 따져서 당적을 옮기는 것이 비일비재하죠. 그건 슬픈 역사의 그런 산물이죠. 제주도라는, 그죠? 피구왕 달타냥님,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대구 롯데리아 일터에서 틀어놓고 있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손뼉 한번 쳐볼게요.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 In 잘 들으셨어요? 훈타님, 김한길 대표가 책상 꽉 내리친 거 할리우드 액션인가요? 분명히 원내 정치, 국회의회 정치라는 것은 바깥에서 하는 투쟁과는 달라야 되겠죠. 절차를 지켜야 되고 가능한 한 타협을 해야 되겠죠. 장외투쟁이란 것은 일종의 극단이겠죠. 그러나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건 뭡니까? 이 화형식은 참 과격해요. 누가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오늘 2부는 제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강아솔 씨가 출연을 하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라이브도 하고 또 음원도 틀고요. 그러니까 음반이 한 장인데요. 지난주에 김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흥미가 생겨서 오늘 초대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초겨울 혹은 아주 늦은 가을에 그런 느낌, 어쿠스틱한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게시판 가볼게요.
꼬부기 아빠님, 달려라, 달려, 질주본능. 진정한 개쌈을 보여주마. 이 만평 올려주셨어요. 중국몰이, 견의회, 견당, 견찰, 메카시, 견총리, 유신완장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 그 화영식 장면과 더불어서 올려주신 이런 글, 논조는 이해합니다만, 뭐라 그러나, 이제는 그 매니아 또는 오다쿠 또는 특정한 정치 지향으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방송이 아닌 그 바운더리를 넓혀야 되는 그런 방송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욕설을 안 하기로 했어요. 또는 욕설과 비견되는 그런 표현 가능하면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격한 표현을 쓰는 글은 제가 차마 읽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면서 끄떡끄떡 읽을 수는 있지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토님, 날토라고 그렇게 하죠?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12시 넘겨 알게 된 노래인데 슬프더라고. 이 노래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문명진은 살고 싶어. 좀 슬픈 노래는 웬만하면 점심시간인데, 예. 이스라엘 까마까우의 원래 Over the Rainbow와 What a Wonderful World 우쿨렐레로 이 두 곡을 연주하고 말 거라고 소녀님. 자, 여러분의 소녀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진짜요. 정말이에요. 정말 응원합니다. 우쿨렐레 하와이 악기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까마까우의 일찍 죽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비만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었어요. 현재 위치는 루돌프 사슴코를 더듬더듬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쿨렐레는 배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악기는 아니니까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주법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 노래는. 그죠? 같이 가자님. 네. 필생 즉 사 즉 사 즉생. 필생 즉 사필 사 즉생. 예, 노래 제목 잘 들으셨죠? UMC위님 목소리로 국민TV 홍보 멘트 단 거 없나요? 광고하면 좋을 텐데. 다크신사님, 그렇죠? 근데 그게 좀, 그게 있어요. 좋은 분 모시고, 목소리도 좋은 분 모시고, 그 방송할 때, 이런 홍보 멘트도 따고 싶고 그런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인데, 저는 그것을 잘 못하게 돼요. 왜냐면,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강권 내지는 착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 쪽에서는, 일을 만든 사람 쪽에서는 왜 같이 못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동참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는 너무 무리한 부탁을 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친분도 깊고 그랬으면 됐다 갖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강풀씨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 온 김에 강풀씨 그림이나 목소리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그게 말이죠. 단거리라 경주라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보험 설계사라던가 또는 이 마케터라고 한다면은 생각을 달리 하겠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주식회사가 아닌 같이 가야 하는 협동조합, 지금보다 먼 미래를 보는 그런 장기 레이스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4년 뒤를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4년 뒤를 보는 거지만 4년 뒤가 목표는 아닌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사람도 아껴가면서 존중해가면서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이겠죠.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